어떤 제작사는 뭐 편지는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서포트 1절 안 받는 데도 있고 또 소속사에서 왜 편지는 받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퇴근길 진행이 어렵다 보니까 그 관객들이 배우한테 어떤 편지나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제작사에서 그걸 일절 안 받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아니 저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다 막았고 그리고 퇴근길이라는 게 뭐 제작사랑 상관이 있나요? 그건 뭐 배우들이 알아서 했는데 공연에 영향을 줄까봐 퇴근길도 안 하는 걸로 배우랑 얘기해서 정리를 했었다가 편지는 안 받는데 서포트는 받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서포트는 직접 전달이 아니라 그 담당자가 이렇게 팬들 중에 일부가 갖고 와서 전달해 주는 거라 그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지는 이제 아주 여러 사람들의 손들이 다 묻으니까 뭐 그래서 안 받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받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받는 데는 그 이제 전달하는 이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거 아주 하나하나 따지면 되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팬들이 편지를 줬는데 배우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편지를 이제 그 만약에 제작사에서 받아요. 공연 중에 받아서 컴퍼니 매니저가 분장실에 갖다 놔요. 근데 그 시간에는 배우들은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뭐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툭 털어졌어. 잃어버려 분실돼. 이런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서포트 얘기 나오면은 맨날 말 나오는 게 아니 대충 받은 뭐 한 3명 4명밖에 안 나오는 공연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런 얘기들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락 같은 거를 만약에 서포트를 준다. 이러면은 그 연습하는 시기에 도시락은 밥이니까 그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오는 사람들을 인원 체크를 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의류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 이거는 누구 안 주기가 되게 이거 네. 어떤 공연을 A라는 공연을 다 같이 하는 식구인데 저희 A라는 공연에 그 프로그램북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명수를 세면 이게 빼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면은 이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상치 못한 명수를 받으면 인원이 너무 많. 뭐야 씨 눈탱이 이런 생각 드니까 이래서 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는 분들한테 잘 협의해서 우리 이런 인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얘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서포트 때문에 너무 과열돼 갖고 뭐 누구 팬들의 누구 뭐 주고 이런 거 과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PD님 서포트 해본 적 있으세요? 제가 박효신 씨랑 그 이준혁 배우 좋아하거든요. 그 비밀의 숲에 나왔던 서동재 역할을 했다.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방송 활동 많이 안 하시니까 한번 나올 때 보내려고 했는데 다 안 받는 개인으로서 혼자? 네, 그냥 개인으로 한번 그 방송팀에 한번 보내려고 했는데 그 방송팀에서 이제 그냥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니면 생일 카페 해줘요. 혼자? 혼자 할 때도 있고 같이 할 때도 PD님 있고. 엄청나죠. 저도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배우한테 했던 건 아니고 제가 한 이제 제작사 대표님이 공연 힘들게 준비하셔가지고 마음을 보내려고 서포트 한다고 이제 간식 보낸다고 했다가 인원수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많죠. 생각보다 많죠. 네? 이래가지고 이게 함부로 한다고 할 게 아니구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많죠. 간식이나 밥 같은 거는 정말 그날 먹어야 되니까 그냥 그 공연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날 공연의 상시 인원들 명수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념품이 옷, 모자, 네. 양말 막 이런 것들. 그럼 제작사에서 맡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 제작사에서 그걸 똑같이 디자인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아니 저는 서포트가 이렇게 과하게 경쟁이 된다고 우리 PD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정보를 주시니까 개런티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서포트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싫거든요. 저는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일정 금액 이상 보내지 마라. 네. 뭐 이상 하지 마라. 네. 좀 그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요즘에 이 서포트가 다른 의미로 막 이렇게 변질되고 네. 경쟁 아닌 경쟁도 되고. 근데 좀 주시면 좋긴 좋은데. 아니 저희도 가끔 이묘에 누구 출연하신다고 하면 서포트 문의가 오거든요. 네. 그럼 되게 좀 고민이 돼요. 왜냐면 스텝이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희 여기 팀에.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받는 거부터 퀵이 또 사무실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방송 전에 제가 나가서 이걸 다 받아와야 되고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힘들고 그렇다고 회사에서 먹을 수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보내주셔도 죄송하고 이제 배우분들한테는 들려보내긴 하지만 배우들 들고 가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저희 어차피 스텝 저밖에 없으니까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냥 배우분들한테는 전달해드릴 테니까 보내실 건 보내셔라. 이게 마음은 알겠으니까. 근데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제 얘기에선 다 느껴지죠. 받고는 싶은데 정리는 못 하겠고. 됐죠? 네. 네. 솔직한 마음 전달했으면 됐습니다. 안 싸웠으면 좋겠고. 자, 이럴 거면 뮤지컬 30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랑의 대표이고 유튜브 채널 해와롱 공연생활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매거진 더 뮤지컬 편집장 배경희입니다. 30회입니다. 30회. 30회. 네, 30회. 와, 30회면 저희 몇 개월 한 거죠? 반년 정도 했죠. 반년이요? 반년 했다고? 그런데 PD님 안색이.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지금 이틀 전에 여보서 팀 녹화를 하고 오늘 올려야 돼가지고 계속 1시까지 편집을 하다 오늘도 녹음까지 하는 거라서 너무 피곤해요.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녹음하셨다고? 아니, 편집하셨다고요? 네. 그 저희가 원래 하면은 녹음하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편집장님, 이제 그 여보셔 팀들이 했고 이제 브론테도 그렇게 배우들끼리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점점 제 생각에는 40회 읽기 힘들다. 왜요? 40회요? 영수님 많이 내다보시네요. 네, 왜냐면 이제 반응이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녹음이니까. 네.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보셔 때 유동 배우가 자기 방구하고 싶다. 이게 방송에 안 나왔지만 혹시라도 두 분 중에 한 분이 스케줄 때문에 못 오거나 그러면 방구하고 싶다. 유동도 그렇게 어필했어요. 어필하고 가셨습니다. 저 유동하고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케미. 오케이. 저는 충분히 양보해드릴 생각이 있어요. 유동 씨 안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목소리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유동 배우가 한다고 그래서 제가 안 나와도 되면은 저한테 피디님이 얘기해 주시면 전 충분히 양보할게요. 왜요? 왜? 하셔야죠. 지금 나는 유동 배우랑 해봐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아니요. 저도 하겠습니다. 나는 유동 배우한테 못 주겠는데요라고 하면은 이 결과가 내가 욕이나 먹지. 이럴 거면은 괜찮게 쿨하게 자리를 양보하고 유동 배우한테 얘기해야죠. 따로. 재밌었나 보다. 재밌었나 봐요. 그럼요. 신나죠. 그래서 막 대친숙? 옛날에? 네, 그거 하셨었다면서요. 네, 이런 거 코너라도 하고 싶다. 옛날에 그런 거 했었는데 배우들이 부른다고 다 나와주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의견만 피력하고 가셨어요. 예. 자, 오늘 소개할 공연 연극 온더비트입니다. 어떻게 스네어 같은 게 없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없어서. 예. 1월 1일까지 TOM 2관. 1월 1일까지 시간이 별로. 이거 공연이 진짜 짧네. 정말 짧아요. 1월 1일까지 TOM 2관에서 공연이 되고 라이선스 공연이고 올해 초연이고 공연 시간은 100분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저희 그날 봤을 때 기억나요? 그날 편집장님이랑 같은 날 봤어요. 같이 보세요.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게 딱 앉았는데 바로 옆에 초대권 라인이었나 봐요. 익숙한 사람이 영수님이 앉으시더라고요. 초대권 라인이니까 맨 뒤였었고 맨 뒤였는데 편집장님 입장에서는 딱 앉았는데 누가 익숙한 사람이 서성이었던 거고 난 서성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툭 쳐서 또 어떤 또 공연 좋아하시는 분이 아는 차나 보다 봤는데 편집장님이어서 바로 옆에 통로 하나를 두고 바로 이렇게 옆에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공연을 보다가 갑자기 졸거나 이러면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여하튼 100분 이거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날 같이 공연 봤지만 그날 공연 끝나고 나서 시간 체크하니까는 거의 115분 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제작사는 프로젝트 그룹 일다. 일다라서 그런지 몰라도 1인극을 자꾸 합니다. 살수선했고 이번에 원더비트도 일다가 하고. 그래도 생긴 지는 좀 됐는데 최근에 그 지현준 배우가 출연했던 백백스 우란에서 했던 그리고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게 하면서 좀 관객들한테 많이 이제 이름을 알린 것 같아요. 이 제작사 이름이 많이 이제 거론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맥베스? 네, 우란에서 한 거야. 지현준 배우가 출연했고 정재일 씨가 음악 감독한. 네. 지금 같은 제목으로 그럼 연극하는 거예요? 유정한 배우가? 그거는 다른 작품이야. 다른 그러니까 제목이 똑같이 맥베스. 같은. 고전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 그룹 일다 그 대표님이 예전에 해븐 출신입니다. 해븐. 다른 대표님이 또 계시죠. 공동 대표 분이신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뮤지컬 해븐 출신이 또 많은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을 많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프로젝트 그룹 1다고 또 다른 한 분이 다른 한 분은 그 제주도에서 그 해녀들 그 공연하시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기획하시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좀 흔히 말하는 어떤 좀 색깔 있는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박용호 대표님이랑 일하셨을 때 있었던 그 작품 보는 그 어떤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좋은 작품들 많이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 제작 대행을 주로 하시면서 있으시다가 이제 본인 작품들을 막 하기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느낌이 들게 작업을 하고 계시죠. 대단하신 분이군요. 근데 이제 막 이런 온더비트도 이번에 초연된 작품인데 이게 막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거나 그런 명성을 가진 작품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막 오페라 유령이나 막 이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작품이 아닌데 이런 작품들 어떻게 이렇게 잘 발굴해 오시는지 그것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있겠지? 뭐 그렇겠죠. 꾸준히 이제 찾아보시고 하시겠죠. 이 작품도 2003년에 프랑스에서 초연됐는데 그 프랑스 전역에서 1000회 이상 공연됐다고 하지만 이런 작품을 이렇게 발굴해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 해외 그러니까 쇼노트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매주 모여서 하는 회의가 이 IP를 더 갖기 위해서 콘텐츠 관련돼서 회의를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공연들 어떤 공연이 좋냐 이런 것들 막 서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위 이제 그 공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수업 받으시면 뭐 제작 쪽, 기획 쪽, 무대 감독, 배우, 연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마 이게 기획 파트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파트일 텐데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하시나 봐요. 공연 서치하고 어떤 작품이 왜 좋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이게 잘 전달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훌륭한 작품을 건졌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뭐 통신원이라고 아무튼 꾸준히 또 연락을 하면서 어떤 작품들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니? 산업 스파이? 그건 아니겠죠. 동향도 살피고 정보 있고 정보. 근데 이거는 또 최근 작품도 아니고 좀 오래됐잖아요. 2003년에 초연된 작품이면 이 작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도 궁금하지만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죠. 네. 어때요? 그 편집장님 같은 날 보셨잖아요. 네. 솔직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1년 동안 드럼 연습을 했다 이렇게는 듣고 갔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그냥 왜 흔히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3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다. 5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다. 그래서 그냥 뭐 1년 동안 준비했다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그거 악보 안 보고 다 외워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구나. 그 배우들이 원래 드럼을 다룰 줄 아는 배우들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좀 놀랐고 1인극이다 보니까 그 배우 한 명의 어떤 기량 이런 거에 좀 새삼 놀랐죠. 저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강기둥 배우 편으로 봤는데 그냥 배우 강기둥이 아니라 진짜 그 주인공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고 아일랜더 봤을 때도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었거든요. 배우들이 연주를 하면서 노래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아일랜드를 저 못 봐가지고 노래 음악을 거의 만들면서 하는 거잖아요. 되게 신선하다 했는데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게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가 있구나. 심지어 뮤지컬도 아니고 연극인데 저렇게 음악의 중심이 될 수가 있구나. 그 스토리도 되게 재밌었어요. 감동도 있었고. 저는 공연 보면서 노력한 배우의 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공연 마지막에 드라마가 이제 완성되는 그 마지막 부분을 보고 나서는 이 작품 나는 미치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배우라면 공연을 하고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만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관객들을 이렇게 한 이야기 이 배우의 화자의 이야기로 점점 빠져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그런 류의 공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그 일리아드 그것도 최재형 배우로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분장실에 내려가서 최재형 배우한테 야 신이다 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강기둥 배우 거를 봤는데 강기둥 배우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이렇게 두텁지 않아서 그 봤던 감정을 꽉 누르고 있다가 그 다음 날 아까 이 일다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부럽습니다. 작품도 너무 좋고 게다가 무대에 드럼 하나에 한 명이라니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표님 이거 100% 차도 못 벌어요. 그래서 정말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이미 그 두 명의 배우들한테
전자드럼을 다 집에다가 사서 줬고 그리고 그 코치를 트레이닝한 계속 그 받고 예. 아마 라이선스니까 라이선스 이 정리 조건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연을 만들어낸 과정이 굉장히 그 깊었었겠다.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프로듀서는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컸나 보네. 사실 1년 동안 네. 배우한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공연을 올린다는 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배우들도 기꺼이 그 시간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어떤 네.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되게 부러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작품을 언젠가 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되게 부럽다. 어떤 신뢰가 그러니까 뭐 그 프로듀서에 대한 신뢰도 있었을 테고 작품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걸 테잖아요. 네, 저도 그런 존경심이 있어서 그렇게 전화했고,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이거 제가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객석을 다 차도 돈을 못 벌어요라는 말만큼 희망이 없는 얘기가 없는데. 그런데 이 공연 제작사는 이번 시즌으로 이 시장을 다 본 게 아니라 이 두 명의 배우한테 이만큼 공을 들인 이유는 니는 최소 몇 년까지는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배우를 이렇게, 바꿀 네. 수도 없잖아요. 1년 그렇죠. 동안 트레이닝을 그러니까요. 시켜야 네. 되는데. 네. 만약에 다른 배우를 하라고 할 거면 그 배우를 드럼을 그렇게 시키든가. 이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공연은 무대가 너무 허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대가 뭐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무대가 너무 근데 안 차 있어도 너무 안 차 있는 거죠. 드럼 하나만 딱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한 공연장에 드럼 하나 들어와 있는 거지만 우리 눈에는 이제 그 드럼이 들어올 때 까는 그 레일 이게 TOM 이관에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거 돈입니다. 돈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일이나 그리고 이 전자드럼. 이 전자드럼이 지금은 그래도 더 많아졌는데 전자드럼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그렇지만 무대에 뭐가 없는 듯 하지만 없기 때문에 배우 혼자 채우고 그 채우는 배우와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서 들어가는 그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고민되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좋았고 네. 그런 게 좀 그 눈에 들어왔고 오랜만에 공연 보고 만족감이 느껴져서 관계자한테 전화한 경우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 그렇게 느낄까? 이런 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공연 중반 이후까지만 해도 초반에 어떤 이 인물을 설명하는 설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좋았는데 중간에 약간 좀 지리하다. 왜냐면 같은 형식의 반복이고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지만 잠깐 역할하면서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 1인극의 연극이라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은 그 왜 등을 돌리면 살짝 소리가 죽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집중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됐는데 요걸 버티고 나면 뒤에 오는 임팩트로 드라마도 뭐 이렇게 되고 드럼은 이것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커튼콜 때의 그 모습도 그렇고 커튼콜 다들 이 공연 커튼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가 약간 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뭐 생각 같아서는 하면서 막 옷도 막 다 찢어버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하면 의상비도 좀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게 봐서 부럽다는 생각했어요. 1인극의 매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었고 1인극 정말 배우가 정말 온전히 그 공연이 살리냐 못 살리느냐잖아요. 사실 1인극은. 근데 워낙에 뭐 이렇게 출중하다고 얘기되는 배우들이 해서 묘하게 생각나는 공연이 오만과 편견이었어요. 그 오만과 편견을 제가 볼 때 무대나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심플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손수건 하나로 역할이 바뀌고 여기 옷자락을 걷는 걸로 아주 간단한 설정으로 캐릭터를 부여하죠. 네.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것들도 있는데 오만과 편견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 공연이 생각보다 1막 2막 있고 길잖아요. 1막 내내 이 드라마에서 이 배우가 뭘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공부하면서 봐요. 공부하면서 제가 저랬을 때는 무슨 역할이고 둘째 딸이고 이렇게 딱 연구하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 이 집중했던 것 때문에 드라마에 쑥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형식 온더비트 같이 이 드럼을 연주하고 자기 설정을 얘기하고 하는 형식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드럼 연주를 저만큼 하네? 이러면서 다른 것들 때문에 집중을 하다가 이 이야기에 빠져들고 이 캐릭터에 빠져들다가 어느 순간 이 캐릭터가 완전 반전의 상황을 관객들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꽤 좋게
매우 좋게 봤어요. 용수님 근데 그게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게 표정에 드러나시진 않나 봐요. 그날 똑같은 얼굴로 지금 굉장히 무표정으로 말씀하셔서 그런가 봐요. 지금도 무표정하지만 그날도 입장하셨을 때 퇴장하셨을 때가 같은 얼굴, 네. 같은 표정. 저는 막 흥분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면 그 좀 샘나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샘난다는 것도 정말 무표정하게. 진심이 정말 많이 나시나 봐요. 네. 저 그 23년 라인업 발표했지만 티켓 오픈하고 매진되고 한 장도 없는 상태에서 웃음이 새어나오는 상태로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거 그 앞에 내용을 좀 잠깐 제가 소개할까요? 네. 2021년에 오프 아비뇽 페스티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오프 아비뇽 페스티벌 이것도 약간 오프면은 메인 페스티벌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거겠죠? 이거 오프 브로디랑 비슷한 의미겠죠? 오프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최고의 1인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고 프랑스 희곡 번역가 박다솔 씨가 번역과 드라마터그로 참여했고 음악 슈퍼바이저로는 이셋님. 네, 김성수 감독님. 예, 그러니까 이름 활동명 이셋. 예, 이름이 너무 여러 가지로. 예. 오랜 기간 동안 드러머로 활동한 신동훈 씨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동훈 음악 감독이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배우들을 이제 코치를 한 거죠. 그지? 그리고 이제 드럼 세트와 한 명의 배우만 나오는 1인극이라고 저희가 다 말씀드렸고 그 강기둥 배우랑 윤남우 배우가 역할했었던 그 역할이 19살 소년 아드리앙 이 역할을 연기를 했죠. 근데 윤남우 배우랑 강기둥 배우가 둘이 연기를 하는데 들려지는 평가가 둘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상반되죠 좀. 예. 약간 그 윤남우 배우는 정말 이 자폐가 있는 사람 실제 그런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고 강기둥 배우는 약간 그 이 미친 연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의 배우가 배우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강기둥 배우는 요즘 살맛 나겠죠? TV 틀면 나오시죠. 네. 그냥. 강기둥 배우, 최대훈 배우 이 두 명이 저는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너무 많이 정말. 네. 이렇다고 하네요. 네. 그 드라마터그랑 음악 슈퍼바이저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이 드라마터그랑 음악 슈퍼바이저 어떤 역할 하는지 혹시 더 뮤지컬 같은 데서 그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거 해보셨나요 혹시? 저희 드라마토그 인터뷰를 한 적은 없고 저희 책에 그 칼럼니스트로 활동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김주연 필자가 있는데 네. 국립극단 드라마토그로 활동을 하셨어요. 드라마토그가 하는 역할은 연출부에 있으면서 이제 대본에 뭔가 어떤 시대상에 담겨 있을 때 팩트 체크 같은 걸 해준다든가 그런 레퍼런스 뭐 문학적인 레퍼런스나 이런 걸 다 자료 서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음악 슈퍼바이저는 정말 그냥 음악에 관한 모든 거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슈퍼바이저라는 이름이 외국에서 먼저 들어온 그쵸. 슈퍼바이저가 거죠? 감독관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근데 이제 음악 감독이라고도 하고 슈퍼바이저라고도 하고 아니면 음악 감독 겸 슈퍼바이저 이렇게 음악 감독이 있는데 슈퍼바이저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슈퍼바이저가 더 위에 상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바이저가 그러니까 어느 날 프로그램에 슈퍼바이저가 음악 감독과 음악이라는 롤 사이에 들어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다른 분야도 그렇고. 슈퍼바이저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그냥 음악 감독으로만 있었는데 이게 슈퍼바이저라는 또 명칭이 많이 조금 요즘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공연에 보면은 연출 말고 예술 감독이 있는데 예술 감독이 슈퍼바이저 이건 또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음악에 대해서. 네. 김성수 감독님도 참 여러 분야에서 그리고 이런 현장 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으신가 봐요. 이런 작업을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인디 뮤지션들의 앨범 프로듀싱 하면서 또 출발하신 분이다 보니 이런 밴드 음악에 대해서도 굉장히 애정도 있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이거 보면서 그거 궁금했어요. 온더비트 볼 때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가 이제 잠깐 뭐 예를 들어 드럼을 설명해 주는 씬에서 스네어 칙칙칙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음악이랑 합체가 되면서 우다다다당 연주를 하잖아요. 그거 끝나면 박수 쳐야 됩니까? 이게 막 박수 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공연 볼 때 제 옆에 있으신 분이
박수를 살짝 쳤나요? 살짝 쳤어요. 근데 저희는 좀 초반에 봤잖아요. 원더비트 이 공연에. 우리가 지금 초반인가? 네,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막 박수 많이 치는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드라마로 따지면 치면은 안 될 것 같긴 해. 깨지는 게. 네, 근데 또 드라마 상으로도 쳐야 될 때가 있고.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그냥 우러 나오면 치면 되는 건가? 근데 치면 이게 조명이라 이게 또 이게 뭐 안 맞을까봐. 근데 이 드럼 혼자 연주하는 씬이 이 조명이랑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배우 연극 배우가 그걸 딱 해내니까 그 멋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각보다 많이 연주하잖아요. 저는 엄청. 그렇게까지 연주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네. 근데 그게 제가 드럼을 잘 몰라서 드럼이 이제 그 뭡니까 멜로디를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 박자 리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만 이거 알면은 몇 가지는 그냥 가고 어떤 곡에 대한 연주를 할 때도 이 템포만 알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말 드럼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은 그렇죠. 저 그런 뭐야 저거 비트 또 강약 조절 해가지고 막 또 쳐야 되니까. 네. 근데 악기 연주를 할 줄 모르니까 잘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드럼 같은 게 조금 그냥 때리면 된다고 스틱으로 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꿍꿍짜 뭐 이렇게 하면 돼. 우린 덩기덕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 그 장면이 드럼보다 마지막 씬도 굉장히 임팩트 있지만 처음에 이제 박자를 쪼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하면서 쪼개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계속 보세요 제가 한 박자를 32개로 쪼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뭔가 이렇게 확 하여튼 멋있었습니다. 네. 또 정말 노력 많이 했겠죠. 네. 그리고 전석이 55,000원이라고 하고 TOM 2관 그다음에 약간 느낌의 TOM 2관 저기 충무 블랙 TOM 2관에서 현재 하지만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공연은 어디 가서 초청 공연으로 좀 해도 좋을 것 같다. 지방 공연장이나 이런 데서 좀 초청 공연으로 가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근데 이제 윤남호 배우랑 강규동 배우가 바빠서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전석 55,000원이고 재관람 카드가 따로 없다네요. 아마 이게 공연 기간이 짧으니까 몇 번 보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 드려요. 이렇게 관객들한테 어필하는 게 좀 너무 과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제 공연 기간이 보통 한 80회, 90회 이렇게 넘어가면 재관람 카드 뭐 6번 보면 뭐 아니면 7번 보면 뭐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건 7번을 다 보란 얘기잖아요. 그 무언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연 기간이 근데 30회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아니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보란 얘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다른 회차의 유료 티켓 3장을 가져가면 이제 그러니까 재관람 카드로 도장을 매번 찍는 건 없지만 몇 번을 본 거를 갖고 확인을 시켜주면 거기에 관련된 선물은 준다. 뭐 이렇게 마케팅 정책을 쓰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줄거리를 좀 그래도 우리 편집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이야기 시작할 때 그런 대사 나왔어요. 되게 기억에 남는 이런 대사였는데 드럼이 진짜 엄청난 건요. 악기가 없어도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그러면서 드럼이 진짜 엄청난 건요. 좀 해주세요. 많이 감동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거를 눈빛이 지금 약간 다시 떠오르시나 봐요. 아까랑 굉장히 다르세요. 네. 그 말투가 영수님도 한번 도전. 나는 시켜주면 기가 막히죠. 저 진짜 네.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어서 뭘 못하지만 저는 진짜 배우 진짜 흐릅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 이제 입을 대도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세요. 줄거리 얘기해. 저 옆에서 계속 약간 비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1인극이에요. 배우 한 명이 나와서 하시라니까 저희가 약간 비트처럼. 처음에 농구공 소리, 그다음에 이제 엄마가 요리하는 소리에서 음악을 발견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제 나는 알았다고 해요. 이게 나의 전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드럼에 이제 빠지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이 등장인물 아드리안이라는 등장인물이 자기 얘기를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조금 처음에도
뭐 소위 말했을 때 그냥 뭔가 어쨌든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한 거는 약간 동떨어져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등장인물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자폐성 그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이야기가 10살의 그런 음악을 발견하면서 17살 때까지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는 엄마, 아빠, 동생이 있는데 아빠를 친아빠거든요. 근데 친아빠를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정말 뭔가 계부거나 그냥 아저씨인가 보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친아빠라고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좀 뭔가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구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구나라는 이제 걸 알게 되고 13살에 처음으로 드럼에 빠지는데 드럼을 쓰레기통하고 나무 막대기로 드럼을 치거든요. 세제통이었나? 그걸로 연주를 하다가 중고 드럼을 선물을 받게 돼요. 계속 이제 드럼하고 소통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나중에 좀 또 마음이 아픈 게 친구가 생기잖아요. 나도 정말 이제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조금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다면 반전이라고 할까? 그걸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처음 했던 그 멘트가 다시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되게 많이 좀 울컥한다고 관객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연극이 굉장한 건요. 한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이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확 빠져들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뭐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서 갈등이 있고 그걸 해결해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면서 왜 자기가 이런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를 들려줘서 마지막에 그거를 딱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좀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관객분들이. 저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미드나잇 촬영장에 갔었어요. 어떤 포스터 촬영장이요? 네, 그 프로필 촬영 같은 거 하는 거. 네. 가서 배우들한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봤냐 이거? 아니 정말 그때 제가 객석에서 영수님을 봤을 때 그 정도의 감동을 받았다고 오늘 진짜 찐 감동을 받으셨구나. 그 편집장님한테 얘기를 지금 줄거리를 들으니까 시놉시스 여기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시놉시스가 궁금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냈을까 이런 공연 아닌 것 같아요. 이 공연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비웃음 당하겠지만 배우를 동경했었던 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 가서 보면 그러니까 한 명의 배우가 어디까지 뭘 전달해 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배우를 꿈꾸거나 배우 현직 배우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다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 왜 헤드윅도 공연 보러 배우들이 많이 가는 것처럼 대단한 연예인들도 좀 와서 보고 무대 위에서 2시간 정도를 관객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일리아드도 비슷한 형식이지만 앞에 있는 관객들을 인식을 하면서 하는 씬들도 있고 그걸 전혀 안 하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이라는 연극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멋지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배우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대사가 콕콕 막히는 그런 대사, 웃긴 대사. 저는 처음 웃었던 대사 그거였거든요. 선생님이 내 성적을 걱정하는데 근데 내 성적을 준 건 선생님인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서 정말 그런 재밌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뮤지컬 마니아들의 또 가슴을 울릴 만한 그런 대사들도 있잖아요. 왜 이게 이 음악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는 거 알았는데 왜 하필 드럼인지는 모르겠다고. 그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드럼이 나한테 왔다고 하잖아요. 뮤지컬도 우리가 뮤지컬로 선택한 게 아닌데 그냥 감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공감 너무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대사도 있어요. 뭔가 하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데 그 하나에만 빠져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서 이거는 마음을 울릴 수밖에 없겠다.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 지금 이럴 거면 뮤지컬이잖아요. 네. 이거 이럴 거면 연극입니까? 번외편인가요? 네. 번외편 얘기가 우리 있었나요? 번외편은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하도 많이 해서. 아니 이 온더비트는 번외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음악이 너무 전반적으로 계속 흘러요. 그렇죠. 네. 연극
장르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연주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노래를 부르진 않지만 연주를 계속하고 노래는 우리가 부르면 되니까 마음속으로 마음으로 부르면 이미 영수님 그때 공연 보시면서 불렀을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흥얼흥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아는 음악들이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봐요. 내가 온더비트를 제가 너무 재밌게 봤다고 그래서 방송의 시간이 길 거라고 생각을 전 안 했어요. 할 말이 너무 단순해서 이거 그 어떤 공연은 이 부분이 좋아요. 이 부분이 좋아요. 이건데 온더비트는 포스터에 속지 말고 뭔가 포스터는 좀 귀여운 느낌이 있죠. 네. 오늘 파티하는 줄 알았지 나는. 온더비트 위에서 파티하는 줄 알았어. 나는 그 뭡니까 HA에서 하는 그 소크라테스 그 뮤지컬. 네네네. 네. 차라리 랩 뮤지컬의 이름으로 온더비트면 차라리 낫겠어요. 드랍 더 비트보다 온더비트가 나으니까. 근데 온더비트에서 어떻게 이런 걸 상상하냐고요. 근데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그 포스터에 속지 말고 속아주고 일부러 속아주고 가서 봐야 임팩트가 더 세니까 이런 류의 공연이 1월 1일까지 한다. 뒤에 가서 좋은 자리 찾지 말고 이건 그 안에 그냥 속해만 있어도 초연에 참여했었던 사람으로 기억만 해도 좋다. 혹시 제 말을 듣고 공연 봤을 때 실패했던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은 빨리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공연을 보고 나서 어떤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같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영수님 다시 한번 제대로 해주세요. 드럼이 진짜 엄청난 거니 이거 다시 한번. 드럼이 진짜 엄청난 거지. 아니 안 돼. 이거는 잠깐의 어떤 흉내로 할 수 없는 게 성대모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커튼콜 보고 나서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그래서 나오면서 이 노래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가사는 안 나오지만 그 가사가 뭐냐면 맞아 또 가사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 음악을 썼구나 이러면서 또 되게 그 가사 잠깐 들려드리면 나는 자유를 얻은 것 같이 감정이 북받치고 있어. 그러니 나를 온갖 색으로 물들여주고 행복하게 해줘. 난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울 때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 이런 나를 안아주고 잠시 방황할 수 있게 해줘. 이거거든요. 네, 뭐 의미가 확 와닿기도 하는데 작품이 무거워 보이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거 뭐야? 사람들이 재밌대? 이래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안 그렇고 우리가 봤었던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그 의미까지 생각해서 이런 공연이었어. 정말 멋진 공연.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나 피곤한데 그럼 나 다음에 봐야지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은. 어둡고 무겁고 그러니까 마냥 어둡고 무거운 그런 그 예매처에서 연극 부분에서 지금 1등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봐요. 시간 1월 1일 날 끝난다고 하니까 이거 생각보다 쉽지. 그러니까 빨리 가서 보면 좋다니까. 일단 봐. 싸. 일단 봐. 일단 그렇게 해서 가서 보면 봤지? 좋지? 그리고 이 아드리안이 어쨌든 자기 시선으로 보는 세상을 계속 들려주잖아요. 네네. 그런 표현들이 또 되게 재밌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 1인극 좋아하나 봐요. 하고 싶은 분이 1인극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저 동업자한테 자꾸 1인극 아이디어를 제가 막 던지고 있는데. 네. 근데 1인극이 무대 공연은 배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배우가 없잖아요. 꽃이죠. 관객하고 소통을 하는 게 배우니까 그 배우의 절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게 1인극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극, 3인극, 2인극, 뭐 38인극, 36인극 상관없는 것 같은데 1인극이 주는 매력을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느끼면 그냥 당 떨어졌을 때 초콜릿 먹는 것 같이 너무 좋을 때 있어요. 제가 처음 공연할 때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뮤지컬을 너무 오래 하다가 국립극장에서 파우스트 연극을 보는데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공연장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노래나 트는 이런 공연하고 있었어? 무대 위에서는 정극이지 이러면서 연극을 또 엄청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연극을 보다가 뮤지컬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예술이나 하고 앉아있었던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대중들을 무시한 거야? 뮤지컬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럴 거면 뮤지컬 때문에도 그렇고 이 이럴 거면 뮤지컬이 저한테 준 가장 큰 좋은 점은 물론 약간의 출연료도 있지만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38명이 나오더라고요. 무대 위에. 와, 진짜 많이. 브로드웨이 40명보다 더 많이. 브로드웨이 40명가 36명 나오고. 근데 1인극을 봐요. 무대 크기도 사이즈도 다르고. 근데 각각의 틀리게 이게 막 오는 게 있어요. 근데 1인극이 주는 그 느낌이 다른 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완전 다르니까.
장르는 공연이라는 장르로 비슷하지만 완전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신나는 공연, 연말에 맞는 공연, 제 친구랑 가면 뭐가 좋을까, 부모님이랑 가면 뭐가 좋을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니까 가서 보라고요, 진짜. 예. 좋아요. 예. 네. 후기 읽어주세요. 네. 맞다. 이거 내 후기를 얘기할 게 아니지. 자, 제가 먼저 하나 읽을게요. 비트 나올 때 신나서 참으려고 저도 모르게 몸에 힘주게 돼요. 제목은 몰라도 아는 곡이라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합니다. 연극에서 드럼 연주라니 반칙 아닌가요? 1인극이라서 등장인물도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잠깐 다른 역할도 합니다. 이제 한 명이 다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목소리며 표정이며 정말 미쳤어요. 특히 커튼콜 온몸에 소름 돋아요. 온더 비트의 단점이 뭔 줄 아세요? 공연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연장 공연 해주세요. 윤나무 배우 공연 잘 봤습니다. 고기 많이 드세요. 고기 많이. 진짜 살 빠질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면. 이게 훅입니까? 훅이죠. 이거 주접 아닙니까? 이거 내가 좋다고 주접이잖아요. 이거. 고기 많이 드세요. 근데 네. 저랑 같습니다. 단지 맨 마지막에 전 윤나무 배우가 아니라 강규동 배우일 걸로 봤는데 강규동 배우도 고기 많이 드세요. 제가 사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드십시오. 많이 드시겠지 요즘에? 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건 신업 사기입니다. 시놉시스 보고 어떤 내용을 상상했던 뒤통수를 얻어맞고 나오게 되는 극이에요. 배우 프로필 사진도 포스터도 밝고 화사해서 당연히 행복할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내 삶의 전부가 되는 드럼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잃게 되었을 때의 절망 모두 가슴에 콕콕 박히는 작품입니다. 1인극이지만 배우가 100분 내내 무대를 꽉 채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연기와 연주 모두 예술 그 자체입니다. 강기둥 배우 모교에 강기둥 동상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워야 됩니다. 오늘 후기가 굉장하네요. 네. 강기둥 동상 너무 웃기겠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을까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맞아. 뭐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빠져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처음에. 저도 그 부분이에요. 네, 이제 이 배우가 자기가 어떤 뭐 이렇게 음악에 빠져들게 될 그런 것들을 계속 툭툭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훅 몰입되는 게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스릴미라는 공연을 초연을 처음 봤었을 때 제가 중간에 졸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존다고 저희가 뭐 거기서 코를 들으는 거면서 푹 잠을 자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공연을 보려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이 감겨서 졸음이 와서 졸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앞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 깰 때 잠이 내가 왜 깼지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서 깰 때가 있어요. 내용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 온더비트도 저한테는 그 공연을 마지막에 약간 예상하지 못했었던 내용으로 접어들면서 마지막에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 앞부분까지 그냥 한 방에 다. 그러니까 막판에 확 몰아친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 봤었던 게 이렇게 약간 뭐 공작 새였는데 마지막을 보면서 공작새가 날개를 쫙 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 류의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연 초반에 정보 같은 게 별로 없이 그냥 들어가셔도 좋고 그 공연장 입구에 바로 앞에도 이 배우들이 프로필 사진 찍은 거 밝게 찍은 거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여놓거든요. 그래서 귀엽게 찍었죠 정말. 네, 그런 모습을 보고 들어가셨다가 공연 초중반에 약간 나는 좀 성향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 시간만 조금 버티시면 제가 느꼈던 거랑 비슷한 공연이 갖고 있는 극락의 세계로 이 공연은 데려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너무 좋게 봤나? 그렇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